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형 구조주의 한약 처방 강의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군자탕의 변방들을 이어서 만나보게 될 것이고, 주로 설사에 관련된 처방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처방은 삼룡백출산입니다. 삼룡백출산은 핵심부터 짚어보면 정기허, 그러니까 기허로 인한 설사에 사용하는 처방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설사에 사용하는 처방이라고 하게 되면 이질과 설사가 있죠. 네, 그중에서도 네, 설사의 경우는 어, 대변이 수양성 변 위주이면서 이급 후증과 같은 어 배변 후 불편감 같은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대변을 본 이후에는 오히려 좀 시원한, 네, 그런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통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어 복부는 편해지지만 기력은 없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기혈로 인한 설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신 것처럼 사군자탕은 소화관 운동 기능의 저하에 활용되는 처방이기 때문에 소화관 운동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에도 쓸 수 있을 거고 설사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변비가 생겼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삼룡백출사는 설사에 맞춰서 사군자탕을 가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기허로 인한 설사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위장이 약해서 음식 섭취를 매우 주의 깊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설사의 경우가 많고요. 설사를 하고 나면 배는 편할지 몰라도 기력은 없고 점점 기력이 빠지는, 네, 그런 양상도 전기요로 인한 설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급부진과 같은 배변 이후의 이상 증상 보이지 않고 또 복통 같은 것도 그렇게 심하진 않은, 네,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사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소화관 운동이 떨어져 있는 건 지금 이 기업 형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소화관 운동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대장 안에 수분이 과잉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걸 원래 흡수를 잘 했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그냥 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밀려서 내려보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수용성 설사인 상태이죠. 자, 그러면 소화관 운동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도 동시에 대장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분 양을 줄일 수 있다면, 네,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설사 치료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대부분의 설사 처방에는 소위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수 효과를 가진 약재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삼년백출산에는 크게 의인과 길경이라는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의인은 약간 양성을 띠고요. 길경은 평성인데 의인과 길경은 약간 좀 비슷한, 네, 물살 경향을 가진, 네, 그런 사람들, 특히 뭐 태음인 경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물살을 가진 사람들의 수분을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약재입니다. 실제로 의인 같은 약재는 다이어트 처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약재죠. 자, 이것 외에도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백편두 사인 같은 약재가 약간 온성을 띠면서 소화 상태를 개선하고 소화관 운동을 또 개선하는 역효과로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산약과 연자육 같은 약재들은 이 약재 자체들이 어 원래 특성 자체가 연자육 같은 경우는 약간 삽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작용을 가지고 있고, 산약 같은 경우도 원래는 설사 같은 것을 많이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약간의 진액 부족, 네, 약간의 탈수 경향,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도 소화관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산약까지 배합이 되면서 사과사탕 자체에다가, 네, 이수 효과를 통한 장관 내 수분을 제거해서 지사작용을 하는 효과 하나, 자체가 지사작용을 가진 약재 둘, 또 백편두 사인 같은 소화관 운동을 개선시키는 약재 둘까지 들어가서 보다 적합하게 설사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으로 사군사탕이 발전된 것이 바로 삼년배출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화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병 후에 비위를 고르고 돕는 데 쓰인다."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오래된 병을 오래 앓고 나서 여기 설사도 들어갈 거고 그거 아니고도 소화관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액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까지 보충할 수 있는 치료다. 네, 이런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 보면 이런 삼년배출사는 그렇기 때문에 과민대장증후군 쪽에 대해서도 어 꽤나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지금 한입표준 임상진료 지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민대장증후군 중에도 설사형에 아주 적합한 처방일 텐데요. 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의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통상적인 약물 치료보다 한약을 사용하면서 고려할 수 있다라면서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3년 배출산을 쓸 수 있는 처방 중 하나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민대장염 대장증후군 말고도 뭐 궤양대장염이라든가 소화성 궤양, 간경변증, 뭐 식욕부진,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 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3년 배출산을 사용하지 않은 군과 3년 배출산을 사용한 군을 나누어서 서로 효과를 비교해 본 그런 연구 결과에서 3년 배출산이 꽤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임상 연구상에서도 꽤나 좋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꼭 연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구결이라고 하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임상 한의사들이 경험해 온 경험이 내려온 것으로는 뭐 소화기가 허약하고 그걸로 인한 설사, 이게 기본이라고 했죠. 이것뿐 아니라 여성 생식기 출혈, 과다 붕출혈이나 붕루,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뭐 안면부에 부종이 있다든가, 부종이 있는 것도 물기를 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겁니다. 토열 상황. 그래서 삼년배출사는 사실 설사뿐 아니라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출혈이 급성적인 상황에서는 어렵고요. 출혈이 오래돼서 실혈 과다로 인한 진액 부족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양내과 파트 쪽에서는요, 위암 수술로 발생한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 대해서 비교 대조 연구를 통해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자, 다른 질환들, 당뇨병 환자에서 레파그레나이드와 병용했을 때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더라라는 효과도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환자의 영양 상태 개선 효과, 만성 점액성 중이염이 있는 환자에서 그 중이염의 호전도 같은 것을 높였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요 자료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참고 문헌들 이렇게 제시를 같이 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3년 패턴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처방은 개비탕이라는 처방입니다. 개비탕. 개비탕은 만병회춘에 나오는 처방인데, 이 처방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사군자탕을 설사에 맞는 버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배출산과 또 다른 사군자탕의 설사형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수작용을 통한 장관내 수분 제거, 지사작용을 일으킬 때 활용되는 약재만 좀 다릅니다. 텍사, 백출, 복령. 요렇게 들어가면 거의 사령산,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오령산 얘기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오령산이 대표적인 이수 효과를 가진 약재 처방이거든요. 이 오령산의 주요 약재들을 포함한 사령산에 해당하는 약재를 저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개비탕은 이공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피를 추가해 놓은 약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공산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3년 배출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던 산약 연자역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지사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산사가 여기서는 들어와서 앞서와는 좀 다르게 소화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소화 효소를 줌으로써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인 같은 약재는 약간 테흐민처럼 좀 원래도 살집이 많은 사람들의 이수작용에 도움이 되는 약재고, 이 개비탕에 들어가 있는 텍사나 백출복용 같은 경우는 좀 마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부었을 때, 또는 물이 많을 때, 수분이 많을 때 쓸 수 있는 약재거든요. 자, 그러면 좀 힌트가 나오죠. 3년 배출산과 개비탕의 차이는 기본적인 체형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비탕 같은 경우는 전기허에 따른 만성 설사를 치료하는 약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직접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구성이 같습니다. 그런데 의인 길경으로 이수를 하느냐, 텍사백출 복용으로 이수를 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교적 체형이 비슷한 사람이었냐, 비교적 체형이 왜소한 체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냐만 가지고
구분을 해서 네 기허설사의 활용을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처방인데요. 네. 앞에 전시를 괄호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합니다. 네. 전시백출산이라는 처방입니다. 자, 전시백출산은요. 그 방향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출산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전시백출산이라고도 하고 청령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때 쓴다고 되어 있냐면은 소아가 만성적인 구토, 설사 같은 거를 하면서 탈수 증상을 보일 때 쓰는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막 아이들이 열성 경련, 열이 나서 막 열이 나다가 경련하는 경우 있죠. 그거 말고 설사 같은 것을 쭉쭉쭉 하다가 몸이 처지면서 경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수액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사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탈수가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경풍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처방으로서 개발된 처방이 바로 전시백출산입니다. 전시는 전을이라는 과거 의사의 이름을 따서 전시를 붙인 거고요. 전을은 소아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과 전문 의사로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 처방은 그러니까 소아용 처방이긴 합니다, 원래부터가. 자, 그래서 사군자탕이 지금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 놓은 건데 곽향, 목향, 갈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곽향은 네 구토를 좀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 소아들이 만성적인 구토나 설사를 하면서 생긴 문제였죠. 그러니까 구토를 개선하면서도 위장관 연도 운동을 개선시키고 소화관에 생겨 있는 네 원래는 위장관의 어 근력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곽인장이 좀 쪼끔 낀다고 하면은 그것을 같이 제거해 주는 네 그런 효과가 같이 있으면서 온리 효과도 같이 있는 그런 약재고 목향 역시도 곽향과 함께 장 연동 운동 기능을 개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소화관 운동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껴져 있는 소화관의 곽인장이 약간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갈근은 어떻게 보면 뭐 해열, 지사, 갈증 해소 작용도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사, 구토 이후에 탈수 증상을 보일 때 그것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근긴장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탈수로 인해서 경련하게 된다고 했죠. 네, 그런 상황, 근육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 주는 작용을 갖고 있는 갈근이 같이 쓰이면서 네,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로 만들어져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시백주사는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향화편 같은 고서에 적혀 있는 적응증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기허에 따른 설사, 그다음에 위장형 감기. 네, 그럴 수 있겠죠. 아까 갈근 같은 처방들은 약재는 해열 작용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위장염이 생겨서 약간 구토설사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굉장히 기허해서 소화관이 약한 사람이에요.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요. 네, 소화의 경련, 네, 특히 만경풍 상황. 그러니까 열성경련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소화관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막 못 먹고 설사하고 하다가 야위다가 하는 경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목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점 몸이 말라가는 질환 중에 상소증 이걸 뭐 당뇨라고도 부르는데요. 꼭 당뇨랑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몸이 좀 말라갔던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시백출산을 또 활용해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어 기어 처방을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설사 치료의 대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설사의 상황은 크게 내가 약해진 상황, 정기화 상황이 있고요. 외부 요인, "뭐뭐 하고 나서 그래요." 이런 상황일 때 외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크게 습, 한, 열로 봅니다. 네, 습의 경우는 식중독 같은 상황이고요. 한은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네 작업 환경이 너무 추운 곳에 있다가 아니면 갑자기 추운 곳에서 일을 했다가 생기는 현상. 네, 열은 감염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약간 이질 현상을 보이면서 좀 이급 부종이라든가 네 막 배가 꼬이는 듯한 통증 같은 것들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들은 네 요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각 처방들의 또 설명을 또 드리게 될 텐데 네 한번 처방명들만 지금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사군자탕의 주요 변방들을 또 추가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